아이고, 자퇴 해석하는 남자 차이남. 미국장 시작하고 지금 저 나스닥은 처음에 저 좀 괜찮게 출발했어요. 근데 약간 플러스 됐다가 또 밀리더니 또 하락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우 산업은 우리 이거 날 것으로 할게요. 그냥 뭐 따로 뭐 편집하고 이제 그냥 올리고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좀 불안해서 오늘 또 좀 댓글로 힘드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따로 이렇게 뭐 차트라도 한 번 더 보고 분석해 드리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봤어요. 전체적으로 또 보고 뭐 지금 선물부터 뭐 여러 가지 쭉 봤는데 자, 이 하나 또 팁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장이 어렵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이제 혼돈이죠. 좀 혼란기 속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딱 어느 정도 배웠을 때 봤던 게 그 어차피 흐름이라는 게 다 똑같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내가 보던 것만 쭉 보게 되면 이게 전체적인 시황이나 흔들림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미제클럽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 시장 때문에 모르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또 많은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어저께 대원전선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대원전선이 워낙 보는 분이 적으시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종목 관련된 게 아니시면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세계 시장 자체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30년이 아니라 40년 만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 40년 만에 찾아온 최대 인플레이션. 제가 계속 인플레이션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우리나라는 크게 상관없다. 미국이 난리다. 제가 그때부터 그 2주 전, 1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솔직히 밀가루 값이 우리나라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딱 이제 마트를 가보시면 알 거예요. 마트를 가보시면 전보다 전에 10만 원치 사면 20만 원치 사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더 적어진 것 같아. 라고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 나라는 죄송해요. 우리나라는 저희라고 자꾸 습관이 들어갔고 죄송합니다. 저희는 상당히 안 좋은 말이죠. 우리나라는 왜냐 인플레이션 지수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지금 8.5 정도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8에서 8.5 많게는 이제 국가지도 어떻게 취소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한 4.8에서 4.5, 4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인플레이션 지표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 나라가 미국보다는 2분의 1 정도 낮더라. 그렇게 되면 물가 안정은 상당히 좋더라. 왜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딱 그거예요.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물가 상승률에 반영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라면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라면 값만 올랐나요? 그렇게 따지면 전 제품이 지금 8%에서 9%가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월급은 그 4년, 5년, 3년 전부터 계속 동결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내 월급은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너무 비싸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국이 하려는 정책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신 분도 있으시면 보신 분은 패스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하려는 정책은 후진국들 등골 빼먹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이제 뭐 망고를 바나나라고 했는데 저번에 이제 망고를 이 되게 정말 중요한 거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망고를 원래는 뭐 필리핀 뭐 베트남 베트남 필리핀에서 뭐 1달러에 3개를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 1달러에 3개 2개를 갖고 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얘네가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시킨다는 겁니다. 계속 금리 인상을 시킬 거예요. 그 주식 시장에는 바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게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올라가게 되면 0.5에서 0.7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빅 스텝은 0.5고 자이언트 스텝은 0.7을 올린다는 거예요. 금리를. 금리가 오르게 되면 미국의 기축통화 자체 그러니까 달러 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화폐의 가치가 그러면 이쪽에 있는 망고 값은 그대로인데 달러 값이 올라갔어요. 수입을 해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기존의 망고를
만약에 얘네가 1달러에 하나를 갖고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1달러에 3개에서 5개까지 갖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후진국은 이제 등골이 빠지는 거예요. 후진국은 등골이 빠지는 거고. 자, 선진국들은 어떻게 되냐? 똑같이 미국에 맞춰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왜? 안 그러면 수출입을 할 때 손해가 생겨요. 손해가 발생해요. 왜냐면 저희도 원달러를 환율을 원달러 환율을 같이 올려야죠. 얘네는 이제 달러 가치를 올려야 되는 거고. 자, 그럼 같이 올려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금리를 같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나라 가치는 어차피 말뿐이고 숫자뿐인 싸움입니다. 근데도 이게 확실하게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좀 낮죠. 미국보다는 조금 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비슷하게 올리거나 좀 덜 올리거나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안전자산 가치가 틀려지는 겁니다. 안전자산 가치가 장이 불확실하다. 그럼 부동산도 이제 휘청될 수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내가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지금은 뭐 1년 있다가 많이 올랐죠. 요즘도 뭐 12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금리로. 그다음에 세금을 좀 떼야 되겠죠. 세금 별도로. 세금은 우선 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미국에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혹시 빅스텝만 밟아서 1%가 두 달 동안 6월, 7월 동안 1%가 오르게 되면 이자가 100만 원이 더 불어나는 겁니다. 기존에 내가 주식에 있던 돈을 빼고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기존에는 120만 원에서 200만 원 가져오던 게 22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만하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물가 8.5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가 자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물가를 낮추려면 어떻게 되냐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겁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더라도 뭐 계속 올려야 됩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빠르게 물가를 잡기를 원하겠죠. 바이든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왜냐 자기가 취임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면 정말 무능하게 낙인이 찍히는 거죠. 정치인이 무능하다는 소리 들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존부터 계속 해왔고 이게 파월이 좀 나쁘죠. 뭐 임기가 끝나기 전인데 이것까지 뭐 말하기 좀 그렇고. 자 그러면 이게 좀 아주 상당히 나쁜 흐름으로 이제 흘러왔어요. 그러면 그 흐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 인상이 될 때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뭘 봐야 되느냐? 원자재를 봐야 된다. 원자재를. 그러니까 선물이겠죠. 선물 쪽을 봐야 됩니다. 이게 선물 쪽까지 가면 또 얘기가 너무 깊어지고 시간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좀 제끼고. 자, 지금 광물이나 뭐 원자재나 이런 것 중에서 지금 오르는 것들을 보고 그 가격이 오르면 어디가 간단하게 말해서 주가가 오를까를 먼저 판단해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살아날 방법은 그것밖에 없더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날 거예요? 지금 금리 인상 올리고 계속 나락가는데 그 중에서 섹터를 맞춰야 되는데 섹터를 뭘로 맞출 것이며 그 섹터가 바로 갈 것이냐 혹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냐. 근데 그 자체에서 저희 나라는 공매도를 지금 때려맞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닥과 코스피가 이게 지금 모르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이게 좀 한번 또 영상을 올리는 게 지금 기분 좋게 밥을 먹으러 갔는데 뭐 오늘 제가 좀 기분이 우울했어요. 이 시장이 왜 떨어진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매너 좋게 말씀하시고 속상한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이 주가가 지금 내 거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금리 인상권이 6, 7월 연속으로 잡혔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아까 전에 예금 금리가 올라가듯이 부채 금리도 올라갑니다. 부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자 여기서 빚을 져서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기관이나 뭐 개인이든지 외국에서도 원래 그걸 많이 하죠. 그리고 뭐 반대로 말하면은 미국에서 공매도를 쳤어요. 근데 공매도 기간이 없죠. 그럼 기간 동안 수수료만 냈으면 되는데 그 수수료 값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게 적당히 먹었으면 어느 정도 빠지는 게 장기적으로 놔두는 것보다 빠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또 주식을 사서 갚겠죠. 그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 가격이 출렁출렁 되겠죠. 공매도가 빠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도 같이 흐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 나라는 반대예요. 아직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온 건 아닌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서 외국인이 빠지면 저희한테 호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끔 해요. 왜냐 공매도를 안 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냐? 대형주 위주의 하락이 이제 상승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주식 방어를 주가 방어를 해줘야 되는 대형주들은 절대 지금 방어를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떨기는 맛들린 그 공매도로 떨기는 맛들린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그걸 또 안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문제를 짚자면 무슨 문제냐면 다 미국이 제일 나빠요. 예, 러시아도 나쁘고 미국도 제일 나빠요. 예, 딱 두 개를 찝자면 예, 금리 인상 자체도 그렇고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뭐 엄청나게 이제 감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안전자산 수치가 늘게 되면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쯤 때마침 뭐가 좋냐면 저희 나라는 조정이 다 끝났다고 거의 생각을 해요. 올라 만큼 올랐고 어느 정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올렸다가 조정을 다시 한번 라운드를 치는 그래서 한번 숨통을 틔워주고 다시 한번 또 죽이더라도 그게 나오는 시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저희 나라는 미국에서 기침을 하게 되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폐렴이 걸려버리는 예,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미국 지수를 제가 계속 봐온 게 이게 이제 기존부터 거놨던 건데 자꾸 지워지더라고요. 이것도 전 영상 보시면 세계 지수와 종합편에 보시면 이렇게 선이 몇 개 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따로 두 개 딱 적혀놓은 거고 얘네는 변한 거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뚫리면 죽는 거예요. 이제 또 얘네 같은 경우도 이 아래선이 뚫리면 죽는 겁니다. 이제 막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다행히 좀 받쳐주더라. 그 이제 아까 전에 최저로 뭐 1.5%까지 1.45%까지 뭐 떨어졌다가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지금 돌아서지 않았냐. 근데 얘네만 보면 안 되고 자 우선 영국 쪽이 어저께 좀 조정을 덜 받았어요. 어저께 영국 쪽이 1.7% 정도 받았고 오늘은 2.28 받았고요. 대신에 반대로 그 독일 쪽은 어저께 그 1.26 정도 그리고 오늘 조정을 1.31 정도 근데 여기서 좀 끌어올릴 거예요. 좀 모양이 틀리긴 한데 어디가 더 시장이 좋다 안 좋다가 말이고 똑같이 올라가다가 똑같이 조정받고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 지금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죠? 예. 저희 나라 주식을 보면 돼요. 어떤 종목을 찍더라도 예.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빼고 오늘 조정받았던 거 뭐 있죠? 예. 그래 페이퍼 코리아 자 라운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독일하고 영국 지수를 한번 볼게요. 예. 자 라운드 예. 자 이것도 라운드 자 이것도 라운드 자 이것도 라운드 자 이것도 라운드 이게요 개별 종목이 빠지려고 빠지는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운드 그쵸 우리도 제가 이제 어쩌다 코가 꼈는지 모르는 삼부토가 요거는 일자로 빠졌네. 이렇게 일자로. 예. 요거는 좀 더 빠진 것 같고. 지금 웬만한 거 빠진 거 있죠. 예. 지금 다 보게 되면 다 라운드로 빠졌어요. 라운드로 이렇게 올리다가 얘는 안 올리고 옆으로 기고 빠진 거죠. 예. 얘는 이렇게 빠진 거고 보통은 라운드로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빠진 거고 어쨌든 빠진 건 다 똑같다. 예. 그리고 어떤 걸 보더라도 지금 차트 자체가 예. 대부분 다 이렇게 라운드로 빠진다는 거예요. 뭘 찍든지 제가 뭐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뭐 요즘 좀 선방했던 거 빼고 예, 전체적으로 뭐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요거는 평자로 겼네요. 예, 코스피 요거는 200자는 좀 또 틀리긴 하니까 예. 웬만해서 종목 찍으면 5개는 10개 찍어서 5개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라운드로 이렇게 빠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미국보다는 우리가 하루 빨라요. 예, 그 시작하는 게 먼저 빠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오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일, 한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뭐 미국이 먼저냐 우리나라가 먼저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 빠졌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도지를 만들어줬어요. 다행히 예, 도지를 만들어줬는데 마지막 라인까지 와서 선을 찍고 위로 올라와서 도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나스닥은 어저께 4% 이상 빠졌죠. 그래서 뭐 많이 빠졌을 때 5%까지 빠졌고 4.7%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이제 다우지수는 3.57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좀 얘는 더 올려야 되는 거고 얘는 어느 정도 또 키를 맞춰야 되거든요. 지네끼리. 그러면 여기서는 좀 더 빠지는 거고 요건 조금 올리는 거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보면은 보합으로 빠지거나 도지로 끝내야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혹시 이렇게 가다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뭐 선물 쪽도 지금 좀 보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예? 뭐가 진짜
이 장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예. 이게 제가 계속 이렇게 개별 종목 봐봤자 소용이 없는 게 지금 막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은 세계와 국내 지수를 올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별 지수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게 걔네가 가야지 가는 거예요. 아니 내 거만 어떻게 올라?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 거만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 거만 오릅니까? 예, 지금 다 조정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더 많이 받고 좀 적게 받은 건 있을 뿐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 지금 상황 자체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진짜 그 위험한 상황이다. 예, 중요한 때고 위험한 때다. 그렇다고 저희가 주식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최대한 살 수 있는 방안과 살 수 있는 종목과 살 수 있는 섹터를 찾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쭉 보면 건설 기계 쪽은 섹터가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았더라 이렇게 생각은 되긴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 올 게 뭘까? 건설 기계가 왔으니까 건설이 올까? 근데 건설도 좀 힘들죠. 원자재 값이 지금 엄청나게 치솟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수주 받아놨던 건 어찌어찌 맞춘다고 하지만 도급사들도 힘들겠죠. 예, 마찬가지로 그러면 새로 수주 받을 때는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예, 구리값도 오르지, 철근값도 오르지, 시멘트 값도 오르지. 근데 지금 다 올랐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차트들이 좀 예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페인트, 시멘트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쳐맞고 눌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어쩔 수 없이 쳐맞고 눌리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반등의 기회는 오더라. 그러면 뭐에 봐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폭등하는 거를 주로 맞춰서 보셔야 돼요.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우선은 2차 전지 쪽을 무조건 봐야죠. 2차 전지 쪽도 무조건 봐야 되니까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어요. 요즘 섹터가 대장은 차지하지 않았지만 대가리를 차진 못했지만 그래도 중간까지는 지금 상승분에서 중간 이상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은 또 뭘 봐야 되냐?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겠죠. 뭐 원자재 중에서 많이 오른 것들만 좀 찾아서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 오르고 있는 것들만 좀 보셔도 선물 지수나 이런 거 좀 보시면 좀 괜찮을 거예요. 지금 흐름 상태도 그러니까. 예, 그러면 지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너무 속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속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지금 이 지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저는 섹터 맞춰서 바로바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견딜만 하다가는 생각은 해요. 완전히 최악의 장은 아니더라. 완전히 최악의 장은 아닌데 이제 곧 도래할 거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예.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차트를 쭉 줄여보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자, 미국은 지금 조정을 받기 시작한 단계예요. 그러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틀리죠. 예, 조정을 벌써 그냥 선하라로 표시할게요. 자, 박스로 자, 오른 상태에서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정 단계에서도 또 하락을 했고요. 세 번째 단계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못 가는 이유는 뭘까? 지수가 못 가는 이유는 솔직히 많이 올랐고 조정받는 단계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긴 박스 빨간 걸로 하나 쳐놓은 게 있는데 이게 자꾸 지워지긴 하는데 이 상태면 지금 견딜만 하더라요. 이 상태면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면 큰일 나겠죠. 2500대 여기가 어디냐면 만약에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도 빠지겠죠. 2400대까지는 충분히 뭐 전문가들도 이 정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2400 정도는 2400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데 자 코로나 지수 오르고 이 정도까지 해서 이 정도까지는 받쳐줘야 되더라. 제가 이제 계속 말했던 게 이건데 자 이제 장기적인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좀 중장기죠.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계속 이제 상승분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하락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좀 가팔라요. 미국은 좀 이제 토스피 봤으니까 다우를 봐야 되겠죠. 지금 하락 시점이 얘네는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받쳐주고 다시 한번 상승해야 되냐? 원래는 진짜 갈 거면 여기서 받쳐줘야 됐죠. 여기서 못 받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아래까지 내려와서 지금 얘네 대가리 맞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이쪽 대가리 맞는 부분인데 여기가 좀 중요한데 얘네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맞췄는데 여기가 떨어지면 지금 우선은 단기적인 또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멈추냐? 보통은 여기쯤에서 멈추겠죠. 여기까지는 또 봐야 됩니다. 여기에요. 그러면 저희 나라 중시는 어떻게 될까요?
예, 피를 토할 겁니다. 아마. 얘네는 아우씨하고 욕할 때, 침 뱉을 때 저희는 피를 토합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예,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제 높아심이었으면 솔직히 좋겠어요. 제 걱정, 개인적인 걱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하락을 지금 우선 단기적으로는 살려놨어요. 또 예, 단기적으로는 또 살려놓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하락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저희 나라는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섹터력은 무엇일까를 또 궁금히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고 기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쨌든 영국 쪽은 조정을 좀 덜 받았고 독일 쪽은 지금 거의 이제 뭐 아래 꼬리를 만들고 상승하고 있는데 또 틀려요.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시킬 거라고 말하고 지금 발표가 났을 때가 여기죠. 발표가 났을 때가 이날입니다. 여기 확대됐으니까 여기로 16일쯤 월요일쯤 발표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상하게 화요일날 오르더라. 그리고 작살을 내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발표가 나왔고 그 파월 의장의 의도는 아 이렇게 먼저 말해줬으니까 충격에 대비하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충격이 어느 정도 대비가 된 것 같고 저번에 직전 바닥을 찍었을 때 직전을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심각합니다. 진짜 버텨줘라 이 말밖에는 못합니다. 이러면 이제 다 전량 현금화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요번에도 뮤직클럽 2기를 모집하는데 그 뒤로 미룰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근데 아직까지는 그 최악의 단계는 아니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최악의 단계를 같이 극복하고 싶고 이렇게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진짜 뭐 보시든 안 보시든 자인데 이걸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장이 정말 힘든 장이더라. 그래서 한번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정은 다행히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조정이 다행히 대형주 위주로 들어갔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반대로 대형주 위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대형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지수는 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대형주만 올라가게 되면 보통 뭐 삼성전자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SK라든지 뭐 DB 그 뭐죠 반도체 이쪽에 대형주 쪽 뭐 SK 그리고 뭐 또 뭐 있어 DB 그리고 반도체는 그렇고 또 그 똑같은 있는 그런 옵션 자체 여러 가지 대형주들은 일반 개미들이 잘 손을 안 대요. 그게 어떻게 된 습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잘 손을 안 댄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 살 수 있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고 거기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수익률을 따지는 거지 주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도 보통 한 3만 원, 4만 원, 5만 원 넘어가게 되면 좀 부담스러워지고 안 사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습관이니까 좀 바꾸셔야 되고요. 이제 지금은 중소형주들이 어느 정도 키높이를 기존 대형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반도체 특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렇게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이 삼성전자가 끝날 쯤 되면 반도체들이 일제히 올라갈 겁니다. 뭐가 있죠? 디램이 있죠. 근데 반도체를 만들려 그래도 이제 원자재 값이라 그러죠.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 히토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반도체 공정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또 들어가서 맞춰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수요가 DDR4에서 램 같은 경우는 DDR5로 바뀝니다. 집에 컴퓨터 한 대 없는 데는 없고 만약에 바꾸게 되면 이제 DDR5로 전부 바뀌는 거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그렇게 되는 이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SK 하이닉스도 있고 그 삼성전자도 있지만 뭐 삼성전자 게 더 많이 나겠죠. 그리고 뭐 SSD부터 뭐 여러 가지 전부 다 들어가는 거 소재 자체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더 이제 또 밖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좀 상당히 있어서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즘 자동차가 안 나와요. 자동차가 왜 안 나오냐면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더 문제고 안에 들어가는 카바나이트 소재의 그 반도체가 안 나온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잡소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미국장은 어느 정도 선방을 할 거라고 판단은 돼요. 제가 이걸 24시간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자야 돼요. 어쨌든 이제
솔직히 저도 지병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복잡한 단계고 상황이더라. 그러니까 이걸 먼저 파악하고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원래는 이 늦은 시간에는 잘 안 올리는데 12시 전에 빨리 하나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지수가 빠지는데 지금 제가 조금 이따 또 이제 분석을 좀 해보긴 할 건데 지수가 빠져도 미국장 같은 경우에선 빠진 게 있으면 오른 게 있겠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건설 기계가 그리고 사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도 조금 오르다가 이제 말았는데 뭐 하여튼 뭐 전체적인 섹터를 봤을 때 저희 나라는 그렇게 흘렀으면 미국은 어떻게 흐를까? 그러면 그렇게 흘렀을 때 파생으로 뭘 봐야 되나 이런 걸 또 제가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뭐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길어지니까 이렇게만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왜 주식시장이 빠진지는 아까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주식시장이 빠지게 되면 어디가 오를까? 자, 은행에서는 이자를 더 받고 또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은행권 관련주가 금리 인상 주에는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주들이 금리 인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주 같은 경우도 자, 그럼 그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금리 인상 관련 이제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이 올리면 저희 나라는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고 저희 나라도 어떻게 보면 올려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미국에서는 안 되면 연준에서 돈을 찍어내고 풀었으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는 도중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연준에서 돈을 뽑아서 풀 수가 없어요. 그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왔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나라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그러면 경기 정책 부양이라고 해서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풉니다. 그러면 거의 뭐 V자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급속도로. 경기 부양을 했으니까. 예. 근데 돈을 풀었으니까 거의 급속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금리 인상 건으로 인한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 이것도 길어지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자 이렇게 V자로 반등을 주는 이유는 여기서도 빠져도 V자로 반등을 계속 주는 이유는 얘네가 이제 연준에서 돈을 풀어서 국채 발행하고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 국채가 아니에요. 연준하고는 따르지. 거의 국채라 보면 되는데 그게 미국에서는 빚을 지고 돈을 땡겨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그걸 또 이제 어느 정도까지 또 이제 연준에서 회수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 저희하고는 좀 시스템이 틀려요. 그래서 흐름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런 조건이 터지게 되면 지금 그게 원래는 금리 인상이라는 건 경기가 좋아졌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떠넘기기식 그 금리 인상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후진국의 물건을 더 싸게 많이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돈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해서 끝나게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40년 만에 찾아온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70년대 이후로 처음 오는 80년대도 있었구나. 80년대 이후 7, 80년대 이후로 처음 오는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미국이 너무 셌어요. 그거에 진작에 잡았어야 되는데 그거 못 잡은 거죠.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뽀록 같아요. 근데 파란당에서 그 월급을 올리자. 그래서 뭐라 그러죠? 기초 최저시급을 계속 올렸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조금씩 올리고 있고 그 시급을 올리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은 물가 대비 월급이 상승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거의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월급을 올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월급을 올려주게 되면 기업이 어떻죠? 기업이 힘들어집니다. 도산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고용을 더 할 수 있는데 더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데 벌써 거의 30분을 했네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다라면 먼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미국장 자체를 오늘 좀 더 보긴 봐야 되는데 아까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어요. 굳이 플러스가 아니어도 돼요. 굳이 플러스가 아니어도 되고
어쩐지 좀 대형주주의 하락이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하락이었는지 요거를 한번 봐야 되는 거고, 일부 섹터의 하락으로 이렇게 하락이 이어진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섹터의 하락으로 이렇게 이어진 건지도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마무리하고 끝까지 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편은 정말 시간이 좀 들더라도 한번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어떻구나를 파악하고 계시면 좀 도움이 확실히 많이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